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하고 유튜브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그 기법들, 촬영 방법, 그리고 컨셉을 우리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영화제에서 어떤 뭐 영화제에서 그냥 자기네 뭐 행사가 있는데 이걸 약간 좀 봉사 활동 행사인데 이걸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중에 좀 어려운 거, 뭐 제작비랄지 뭐 컨셉이랄지 뭐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는 그 카메라가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이 카메라가 흔들리면 당연히 안 좋겠죠. 카메라가 안 흔들리게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저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삶에 대해서 촬영을 하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 뭐 거의 뻔하잖아요. 이렇게 술 마시고 그리고 소리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우와 한번 질러주고, 그리고 이제 뭐 마시던 잔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던져주고, 뭐 술병도 막 술 더 가져와! 딱 이거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카메라를 딱 들고서 저기 술병이 딱 날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라온다. 싹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 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이건 다행이죠. 뭐 시베리아 호랑이를 찍으러 간다 이러면 이제 진짜 호랑이가 진짜 여기까지 와 있어도 탁 카메라를 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분, 10분 정도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큐라는 게 이 5분, 10분이 아니잖아요. 뭐 5시간, 뭐 10시간 이럴 수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그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어떻게 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뭐 사실 다큐나 뭐 여행 유튜버나 뭐 사실 차이가 없잖아요. 여행도 뭐 5분 10분 다니는 게 아니라 뭐 5시간 10시간 뭐 5일 10일 다니는데 카메라를 계속 흔들리게 둘 수는 없으니까,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손떨방이 엄청나게 강력한 캠코더를 사용을 하시지만, 우리는 뭐 손떨방이 엄청나게 강력한 캠코더를 당장에 살 수가 없으니 이 모노폴 같은 거를 딱 이용을 해서 땅에 딱 꼽으면 안정적으로 뭐 몇 시간이든 견딜 수가 있다. 근데 모노폴이 좀 불리한 게, 요 사정거리 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스러운데 이걸 또 들고서 이동할 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들고서 이동할 일이 좀 많으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요런 거를 이제 딱 들고서, 팔 힘이 엄청 들어요. 이게 한 몇 시간 들고 있으면 이게 팔이 거의 뭐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잡기도 하고, 뭐 손 바꿔가면서 이렇게 잡기도, 어쨌든 안 흔들려야 되니까 화면이. 근데 뭐 로닌이나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동으로 전자식으로 이렇게 스테빌라이징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건 또 배터리가 나가면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저씨가 술병을 딱 던졌어. 내 배터리를 이거 갈고 있는데 그 술 마시는 아저씨를 그 술병 던지는 걸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갈았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술병 딱 던졌는데, 아저씨 죄송한데 술병을 한 번 더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술병이 이제 나한테 이게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최대한 오래 이렇게 배터리 갈지 않고 이렇게 딱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가야 좀 유리하다. 그렇죠. 여행이나 뭐 하여간 뭐 실생활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촬영하시는 유튜브를 찍으신다면 배터리를 가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터리 안 들어가는 거를 이용해서 뭐 다큐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찍으실 때는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고, 머리가 이제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현장에 가기 전에, 어떤 유튜브를 뭐 생활 유튜브나 이런 거 찍기 전에
머릿속으로 동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아저씨 집에 가면 기대할 수 있는 액션이 술 먹는 거하고 술병 집어 던지는 거하고 욕하는 거거든요. 집안 지저분한 거하고. 뭐 예식장에 가면 당연히 예식장에서 뭐 신랑 신부 들어오는 거, 뭐 장인 장모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거, 뭐 이런 거를 상상을 미리 하고서 가고, 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스탠바이를 타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서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혼자 움직인다던가 카메라가 뭐 진짜 한 대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메라가 두세 대 있으면 뭐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데, 솔직히 카메라 두세 대 있으신 분들이 뭐 유튜버 처음 시작하시는데 뭐 카메라 여러 대 두고 할 수 없으니 카메라 한 대로 찍을 때는 최대한 동선을 미리 그 전날 파악을 해서 찍을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조금 심화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고, 정말 문제가 뭐냐면 뭐 다큐든 아니면 뭐 유튜브든 간의 문제는 기본기를 잘 지켜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손떨림도 없고 어쨌든 뭐 이어붙이기도 잘하고 편집도 잘 했는데 반응이 없다. 어떤 뭐 사람들한테 어떤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은 내가 만든 컨텐츠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돼서 좀 알아봤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분석을 하다가 어떤 다큐멘터리가 인기가 많을지, 어떤 다큐멘터리가 현재 인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캐릭터. 그러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스페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건 동물이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형수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거는 뭐 인간이 뭐 어떤 뭐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를 떠나서 그 사형수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형이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뭐 어떤 그 캐릭터성이라는 거죠. 뭐 동물도 뭐 마지막 남은 뭐 어떤 특이한 동물에 관한 스토리. 어떤 그 희귀성이 있는 캐릭터에 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뭐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아무나 가기 힘든 뭐 궁전에 가서 그 궁전에 있는 뭐 누구를 만났다라던가, 아니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총싸움, 뭐 칼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다큐멘터리화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장소가 특별할 경우. 세 번째는 상황.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치, 뭐 베네수엘라의 그 처참한 상황, 그리고 어떤 빈곤 국가에, 어떤 가난한 국가에서 배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들. 그러니까 세 가지 어쨌든 특징이 있다. 캐릭터, 그리고 공간, 그리고 상황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잠깐 확인을 좀 해보시죠. 인터넷에 다큐멘터리로 검색해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한 조회수 2,400만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하늘나라로 간 딸을 VR로 캐릭터를 재생을 시켜서 VR로 다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부활을 시켜서 어쨌든 엄마하고 다시 만나게 해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요거는 이제 딱 보자마자, 다큐를 딱 보자마자 눈물이 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죽은 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거를 만나게 해주는 방송사 직원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굉장히 이게 잔인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캐릭터성은 정말 굉장히 확실하죠. 캐릭터를 재생을 시킨 거예요. 딸 캐릭터를. 그리고 장소적인 특별함이 있죠. 장소는 VR 가상 사이버 공간이라는 장소성이 있고, 상황은 정말 눈물 안 나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상황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조회수가 2천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온 거고, 쭉 내려보면 뭐 아덴만 여명 작전, 뭐 이것도 캐릭터는 뭐 당연히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해적들을 소탕하는 내용이잖아요. 캐릭터성이 이제 굉장하고, 장소도 뭐 배니까 바다 위니까, 그리고 뭐 상황도 이 해적을 잡는 그 상황, 삼박자가 정말 딱 맞물리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게, 뭐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캐릭터가 강렬한 그런 동물이 나오는데, 장소 역시 엄청나게 뭐 추운, 일반인이 갈 수 없는 시베리아에서 밀렵꾼들한테 시달리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조회수 200만 이상. 이렇게 좀 잠깐만 보더라도 캐릭터성, 그리고 장소적인 특별함, 그리고 상황적인 특별함이 묻어있는 다큐멘터리가 인기가 있다. 그런데 이걸 유튜버들한테 좀 적용을 시키면, 기존에 있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이런 기법들을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한다. 이 삼박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채널 중에 그 이혜인 그 배우, 예전에 롤러코스터에서 이제 활약했던 배우분이시죠. 이분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캐릭터성은 뭐 당연한 거죠. 연예인이 나오니까 캐릭터성은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이 장소하고 상황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분 말로는 자기는 이제 많이 내려왔고 이제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장소를 보여줘요, 직접적으로. 다시 배고픔의 위협을 느끼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샘솟는 걸 보면, 그 삼박자가 다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조회수가 한 거의 500만까지 나온 이 유튜브를 보면 나레이션까지 다큐로 넣더라고요. 나레이션하고 음악조차도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국에서 배우로서 일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소질이 많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많이 쓰는 그 유튜버들하고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제가 살짝 해봤는데, 비용적으로밖에 이제 저는 지금 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비용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큐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이게 EBS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전문 제작사에서는 이걸 위클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뭐 생방송 투데이, 아니면 뭐 생생정보통신, 뭐 이런 매주 나오는데 한 뭐 40분 50분 정도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편성비가 한 1,500에서 2,500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 다큐, 뭐 아덴만 작전, 아니면 뭐 정말 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위험한 이런 다큐멘터리는 여기 기준으로는 한 5천에서 8천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인터넷에 좀 더 검색해 보시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제작비가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 기간도 길고, 뭐 로케 비용, 또 위험 수당, 뭐 이게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비싼 비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온다라고 보면, 100만 정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은데, 뭐 10만, 20만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은데, 뭐 1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뭐 2, 3천만 원 들여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뭐 조회수가 뭐 200~300만 정도 나오면 한 비용으로 보면은 1000만 원 안 되고 한 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500만 원 위아래로. 그러면은 사실 제작비 투여 대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뭐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유튜버들 중에서 그냥 다큐멘터리 기법만 가져와서 그냥 생으로 자기 자신을 캐릭터화해서 아까 뭐 보여드린 뭐 이혜인 배우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만들고 보면 제작비가 사실은 10만 원 뭐 많이 잡아봐야 뭐 20~30만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회수가 500만 정도 나온다라는 건 이게 기존의 다큐멘터리와 유튜브로 다큐멘터리화된 그런 채널들의 아주 그 뭐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대단한 거죠. 이게 다큐멘터리 기법만 빌려와서 제작비는 얼마 안 들고 훨씬 더 많은 뭐 조회수와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왜 너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유튜버인데 이렇게 뭐 조회수도 없고 뭐 잘 안 되냐.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적인 특별함이 제가 많이 부족한 거죠. 캐릭터적으로 뭔가 특별함을 많이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장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장소가 크게 특별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황으로 봤을 때 상황은 약간 특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모든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만두고 영화 만들기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그 상황적인 특별함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기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저를 바꾼다면 저는 지금 장소적인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데리고 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으러 아프리카에 간다. 이러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 캐릭터적인 특별함이 제가 많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캐릭터적인 특별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큰 상을 받는다던가 뭐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으면 어떤 특별함이 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뭐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영화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어떤 특별함이 부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뭐 유튜버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다큐멘터리적인 특성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캐릭터적인 특별함, 장소,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특별함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가 제가 뭐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었고, 한번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도 한번 많이 스타일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료 조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